최근 2차 전지가 굉장히 뜨거운데 로봇이 최근 2차 전지 상승의 원인이라는 선무당식 해석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서두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 시장이 정상적인 시장이라고 하면 이번 상승의 원인은 로봇보다는 코스닥 부양책과 더해 과거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의 주가를 순식간에 반토막 이상 날려버린 소위 말하는 트럼프 리스크의 소멸에서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정확합니다. 독자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 서론은 줄이고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 2025년 연초에 한국 언론들과 애널들이 배터리 산업이 박살났다며 앞으로 북미 전기차 시장은 공중분해 될 것이라고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또 심지어 불과 지난달에도 엔솔과 포드의 계약권 해지를 들먹이며 북미 전기차 산업은 탄소 중립이고 나발이고 박살났다고 하던데 이 트럼프 리스크는 저번주 캘리포니아의 ACC를 따르는 주들이 승소함에 따라 사실상 완벽히 소멸하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엄청나게 호들갑을 떨긴 했지만 트럼프 리스크의 실질은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중단하는 것 단 하나였습니다. AMPC도 조만간 사라질 것처럼 퍼지며 당시에도 주가가 폭락했지만 실질적인 일몰 시점이 2031년 트럼프 임기 이후가 되면서 정권이 바뀌면 또 연장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유지로 봐야 하고 30T $7,500 소비자 세액공제 종료는 당시에도 이미 한참 전부터 예고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뉴섬부터 시작해서 보조금 부활에 시동을 걸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래의 성장성을 보는 2차 전지 섹터 주가를 일거에 반토막 이상 날려버린 트럼프 리스크의 실질은 이 $50억 충전소 설치 예산 집행 중단 단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이것마저 깨끗하게 사라지고 사실상 바이든 대통령의 그린 뉴딜이 미국에서 부활하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선명한 IRA법의 일부였던 $50억 규모의 미국 내 충전 인프라 구축 프로그램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한국 애투자자분들께서는 한국 기자들이 이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으니 잘 모르시는데 사실 미국 현지에서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ACC 규정을 따르는 주들이 사실상의 전기차 전환을 방해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격렬히 반발하며 항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판결로 미국의 충전소가 다시 본격적으로 깔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수치로 파악해보겠습니다. NEVI는 미국 전 국토에 50마일마다 충전소를 설치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약 80km마다 $50억, 하나 7조 원 규모의 충전기가 한 번에 깔린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특히 최근까지도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전기차를 구매하지 않는 이유에 있어 모든 리서치 결과 50% 이상이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을 꼽았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충전소 인프라 여건이 개선된다면 소비자들은 전기차를 구매할 동기가 분명히 또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부활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린 뉴딜은 미국 전기차 산업 성장을 견인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로써 트럼프 리스크는 분명히 해소되었습니다. 지금은 3년 전부터 누구나 알던 로봇 테마가 묻었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의도 인간들이 틀렸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2022년 말부터 2차 전지 섹터가 그간 어떤 이유로 무너져 내렸는지를 섹터 전체 관점에서 보기 위해 코덱스 2차 전지 ETF 가격 추이와 함께 그간 발생한 주요 이벤트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좀 더 보시기 편하게 고쳤는데 그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2023년도 여름 숏을 외치던 사람들은 그 당시 트럼프가 당선될 것을 모르고 비관론을 펼치다가 소 뒷걸음질 치다 뒤잡은 격으로 결과적으로 미래를 예언한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이 당시 어수선했던 미국 민주당이 제대로 된 후보를 진작부터 세우고 제대로 대응했다면 2차 전지 주가 흐름은 전혀 바뀌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개표 당일부터 한국 2차 전지 주요 종목들은 그야말로 대폭락을 시작했고 한 달 동안 무려 45%의 섹터 전체 시총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당선되면 K배터리는 끝장이고 아무 희망이 없다고 본 것이고 빵빵한 스피커를 이용해 그러한 내러티브를 주도한 것은 다름 아닌 한국의 기자, 애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은 이제 와서 트럼프 리스크가 허상이었다고 말하면 자가당착에 빠지는 꼴로 절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현재 상황을 정확히 논하자면 트럼프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심지어 2023년 당시에는 기대하지 않던 ESS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출현했다는 사실과 어쨌든 트럼프가 바이든보다 더 노골적으로 펼치는 대중국 집중경제 스탠스로 한국 배터리는 이전보다도 더 괜찮은 상황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고 로봇을 이유로 2차 전지가 올랐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한국 시장의 해석이고 주로 내러티브라면 대형 증권사들이 그렇다니 당연히 고개 숙여야겠지만 이건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독자분들께서도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로봇의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은 이미 1년, 어쩌면 3년 전부터도 다 나왔던 소식인데도 그야말로 느닷없이 로봇에는 2차 전지가 필수라며 띄워주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서 여기에 하나증권, 유한타증권 리포트 따위를 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 들이밀던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양질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AI 시대에 대체될 1순위 직업군은 세무사도 변호사도 아닌 애널리스트일 것입니다.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상식적인 해석을 해보자면 이건 다른 게 아니고 명백히 틀린 겁니다. 시장이 정상이라면 지금의 상황은 전고체와 로봇이 아니고 트럼프 리스크의 소멸, 폭등하는 리튬 판가, 전세계 각국에서 다시 부활하는 전기차 보조금, 더해서 2차 전지는 코스닥 종목들이 많으니 코스닥 부양책 등을 이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이 명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리스크가 허상이었다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형체가 없는 한국에서만 여의도에 의해 만들어진 2차 전지 전 섹터 50% 주가를 날려버린 트럼프 리스크는 유령처럼 계속 2차 전지 주가를 찍어 누를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AI 반도체, 로봇이 눌린다면 2차 전지는 여기저기 다 번들러 묶여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류 매체는 절대 말하지 않겠지만 독자분들께서는 이 점을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부분을 알리는 게 제 역할 중 하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최근 미국 내 충전 인프라는 NEV와는 별개로 또 민간 분야에서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예산으로 충전시설을 지원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민간 기업들이 충전소를 설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북미 전기차 산업이 앞으로 그토록 암울하다면 기업들이 이렇게 충전시설을 공격적으로 늘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미 지난 한 해 동안 18,000대 이상의 급속 충전기가 미국에 설치되었고 이는 YOY 30% 성장한 수치입니다. 결코 북미 전기차 산업은 역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2025년 4분기 전기차 고속 충전기 설치 대수는 YOY 44%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판매량도 한 해를 놓고 보면 4분기 수요가 부진했지만 YOY로 마이너스 2%로 그렇게 크리티컬한 피해를 입은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봐야만 하는 건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더해서 북미 전기차 분야에 있어 테슬라 다음으로 적극적인 현재 2인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GM의 2025년 전기차 판매량은 고무적입니다. 주요 모델들의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년 대비 폭발적으로 증가한 한 해였습니다. 포드는 포기했지만 GM은 계속 달리고 있으며 GM CEO 메리바라는 재차 전기차 전환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미국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유럽에서는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절대 이 산업을 순전히 휴머노이드 전고체 배터리 등에 의지할 정도로 무너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전기차로의 전환은 인류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종이 빨대 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구 전체 이산화탄소의 5분의 1을 배출하는 내연기관차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로 현재 갑작스럽게 주가가 오르며 로봇 테마와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받고 있지만 사실 주목해야 할 핵심은 그보다도 트럼프 리스크의 완벽한 소멸입니다. 로봇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향후에는 분명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있지만 폐배터리 분야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으로 휴머노이드가 양산되고 그에 따라 의미 있는 수준의 배터리 수요가 발생하기까지는 시간이 아직도 꽤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주목해주고 주가를 올려주니 반가운 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둘째로 지금 상승장은 코스닥 증시 부양책의 영향이 생각보다는 크다고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코스피 종목들보다는 코스닥으로 이목이 집중되며 코스닥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상승 랠리를 펼치는 상황입니다.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로봇 테마보다는 이쪽이 더 납득가는 사유임은 분명합니다. 셋째로 현재 북미 전기차 시장은 전혀 나쁘지 않으며 실제 데이터는 오히려 좋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독자분들께서 객관적인 팩트를 이렇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구는 이미 북극 항로를 논할 정도로 따뜻해졌고 인간의 힘으로 되돌릴 수 없는 티핑 포인트의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무리 개가 짖어도 전기차의 시대는 반드시 옵니다. 전기차와 ESS가 투트랙으로 폭발적인 수요가 발생한다면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핵심 자원인 리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독자분들께서는 근거 없는 비관론에 휘둘리시기보다는 항상 최초의 투자 아이디어를 점검하며 변동성에 차분한 마음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며 혹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러한 제 최신 공부 자료들을 가장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만간 실적 발표 시즌인데 또 내용들을 잘 준비해보겠습니다. 독자분들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